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이 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서울시험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간호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이 되었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잠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곳저곳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단 유튜브를 하는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저도 일단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험센터가 유치될 때까지요 저의 이 한몸을 바쳐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미국 시험센터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관념이 우리가 꼭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연락 온 상황이에요. 자,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 내일 9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 선생님은 언제 갔냐면은 8월 초순에 가신 분이에요. 자, 근데 하여튼 9월 1일부터 출근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신 분이에요. 자, 근데 하여튼 일단은 뭐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가니까 하여튼 이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 근무를 기다린다고 시작을 안 하다가 퍼펙트 초이스에서 이번이라도 우선 시작하고 듀티를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해서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뭐 A는 엄마들이 출국할 때마다 영주권을 갖고 가족이 또 잘 가서 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은 엄마와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보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분은 일단은 이렇게 뉴욕시티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시티 병원으로 주로 저희가 보냈어요. 그죠? 근데 시티 병원을 요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뉴욕 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주 간호사 협회에서도 전부 다요 센트럴 오피스가 생겼어요. 센트럴 오피스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요 인터내셔널 너스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간호사들이 영주권을 받고 오면은 스펙 검토를 하고요. 이 스펙을 검토하고 나서는 어디로 일단 취업을 시키냐 그러면 널싱홈으로 취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의 저번에 널싱홈에서 어제 또 연락을 받은 게 널싱홈에서 취업한 생 6개월 만에 또 자코비 아동 ICU, 신생 ICU에 다시 취업이 돼갖고 저한테 연락을 써고 9월 14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널싱홈으로 가지만은 널싱홈에 근무하면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일단 몸을 빨리요 하루라도 빨리 뉴욕 가서 일단 취업이 빠른 가장 빠른 곳이 널싱홈입니다. 널싱홈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의 스펙을 시스템을 좀 아는 상황에서 영어가 좀 되다 보면요 다른 병원 인터뷰하면은 우리 이분의 서울대병원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거의 10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10년 근무하는데 이제 가셔서 갔는데 널싱홈에서 어느 정도 스펙 시스템을 좀 알고 나서는 바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자코비 신생아 중환자실로 바로 9월 14일부터 출근을 하셨거든요. 물론 시간당 60달러를 받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서울 한국에서 우리가 10년간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바로 일단은 인터뷰 볼 때는 그 스펙을 10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자마자 널싱홈에 바로 근무하다가 결국에는 6개월 1년 사이에 터닝해서 바로 시티병원에서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는 분이 대부분이 지금 흐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에 센트럴 오피스가 있어서 모든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간호사는요 일단은 널싱홈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 어느 병원에서는 너싱홈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스쿨너스로 보내주면서 뭐 병원으로 보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미국의 보건정책과 미국의 이민정책에 따라서 일단 너싱홈으로 가서 경력을 쌓은 뒤에 6개월에서 1년 만에 대부분이 시티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시에서 우리는 시티병원에 바로 일단은 정직으로 보내줍니다.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은 퍼디엠 임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처럼 바로 널싱홈에 가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뉴욕에서 6개월만 기다리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빨리 경력을 쌓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 취업에 가냐는 것은 한국에서 저밖에 지금 실제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간호사로서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일단은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바로 미국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너싱홈이라도 빨리 취업해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경력을 보완하는 기간을 가지다가 인터뷰가 되면은 다른 쪽으로 트랜스퍼 하시면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병원 안 보내준다고 계약을 좀 딜레이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단은 뭐 에이전시로 가는 선생님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은 교과서적인 원칙을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한테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미국 간호사는 항상요 원칙만 지키면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1에서 2년간의 어느 정도는 미국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성성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꼭 성성장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간호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어 사진 보세요. 그죠? 자,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17일 맨하탄 소재 일단은 뉴욕병원 햇볕 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자들은 병원 내 최소 간호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일단은 4대 악법을 건절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가 일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협회에서 뭔가 그 투쟁에 저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성명을 내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어떤 때는 어떤 갈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다 같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같이 시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의사 투쟁 장소에 같이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잘못되면은 의사도 잘못되는 거고 의사가 잘못되면 간호사도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간호사와 의사가 분리된다는 것은 분리해서 정책을 내고 성명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의사협회장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간호협회장이 성명을 내서 다른 어떤 정책을 발휘하면은 이게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배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있던 왜 시위냐? 지금 뭐 미국도 시위고 한국도 시위입니다. 그럼 시위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뉴욕의 모든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에서 $130 받고 호텔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병원을 취업을 왕창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트러블 넣었어요. 자, 이 트러블 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에이전시에 가니까 미국 간호사 취업을 시켜줍니다. 병원으로 취업을 시켜줍니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트러블 너스로 일단 갈 수밖에 없고요. 이 트러블 너스들은 퍼디엠으로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디요? 시위에 참여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나를 해고시키지 말아주세요. 간호 인력 수준을 유지해주세요.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도 여러분들이
널싱홈으로 근무하다가도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요, 하여튼 퍼디엠으로 때론 트러블 너스로 갔지만은 저희 간호사들은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퍼디엠 가는 데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내 에이전시는 지금 병원으로 보내줄 수 있는 취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게 뭐 여러분들이 제가 비밀을 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이민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정책에 따라서 1, 2년 정도는 우리가 미국에서 너싱홈에서 그래도 너싱홈에 근무하다 보면 해고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영어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센스로 잡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해고가 절대 없고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설픈 상황에서는 너싱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을 간다 그래도 해고가 되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2월부터 지금 올해 8월까지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가 안 되지 않고 모든 병원에서 취업이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일단은 간호 인력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시위 문화의 흐름은요, 정책이 틀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간호 간병 시스템으로 간다. 간호사가 간병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했다가는 미국에서는 폭발합니다. 자,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위하지 않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시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페이가 시간당 연봉이 엄청나게 약하죠. 그래도 우리 한국 간호사는 시위를 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요, 자, 시간당 $100, $130를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혜택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모든 간호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 문화를 형성해서 간호사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거, 우리가 꼭 일단은 좀 우리가 일단 맹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는요, 우리가 우수 인력요, 예를 들어서 EB3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인 영역이죠. 그래서 숙련이라 그러죠. 비숙련이다 그러면 잘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복숭아 농장에서 일한다거나 돼지 껍데기 농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닭 껍데기 공장, 이런 데서 1년 근무하면은 비숙련이 돼갖고 일단은 영주권을 1년 근무하면은 그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메리랜드에서 1년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닭껍데기를 빚겠다. 그럼 1년 있으면은 거기서 영주권을 그 회사 사장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수입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런 이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EB3요. 간호사 비자죠. 자, 다음에 남았고, 그다음 EB5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6억에서 10억까지의 일단은 예치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입금한 사람에 의해서 영주권만 주는 어떤 EB5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EB5 비자 신청이 일단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 막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채워놨어요. 그만큼 강남 사람만 가는 거죠. 자, 10억을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영주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EB5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갔고, 지금 뭐 보통은 1년, 2년 정도 기다리면 나왔지만은 요즘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돼요. 10억 정도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6억이 일단은 상한가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이것저것 합하면 10억을 넣었어도 영주권만 다 와요. 기다리는 우리 EB5 추진자가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 간호사는 다행히요. 하여튼 일단 10억 넣지 않아도 바로 1년 만에 EB3 영주권을 받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간호사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추방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추방위기는 그래서 연방이민법원에 넘겨져서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이민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8년 이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자 29일 8월 29일이죠.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은 7월 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해부돼서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989건으로서 집계됐다. 자, 전년 기간에 비해서요 16.4% 늘어났다. 2012년 이후에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증가세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더구나 올 들어요. 코로나19 상태가 불어닥친 이후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속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385명,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124명으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으로 많이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뉴저지요.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순이었다 하고 이제 일단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들의 어떤 위기사항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간호사가 아니니까 F1 비자나 그다음에 H1 비자로 가죠. 그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영주권 일단은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자 연장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방이 위에는 한인들이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여기가 미주중앙일보입니다. 여기 논시계를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간호사는요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세계적으로 지금 1년 만에 영주권 주는 나라는 한국 간호사밖에 없고요. 필리핀은 3년입니다. 자, 다음에 일단은 다른 업종은 한국에서 1년 만에 주는 것이 한국 간호사 영주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EB5, EB 아까처럼 5랑 그래서 2년 정도 기다리죠. 그죠? 자, 그래서 10억 년 넣고 기다리면서도 영주권이 우리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영주권만 나오고요. 저희는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서울대병원에서 일단은 뭐 아동,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신생아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실 배드가 줄고 있는데 미국은요 이민정책에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죠. 거기다 뉴욕이죠. 자, 뉴욕 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너무 모자라갖고 하여튼 인터뷰만 보면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또 인터뷰만 되면 무조건 합격하는 사람이 어디냐? 미드와이퍼예요. 그죠?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되니까 도대체 미드와이퍼가 아니면 간호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출산율이 증가되니까 신생아 중환자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생아 중환자실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요. 자, 서울대병원에서 10년 근무하시다 가실 분은 바로 6개월 만에 인터뷰가 돼서 9월 14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생각해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렇게 간호사를 시간당 $60다. 그러면 3일이라면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지역 기회를 꼭 살렸으면 하는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합시다.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악기를 확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건간호사 업무수당이 34년째 5만원 머물러 있다. 자, 보건간호사 12,480명 중에서요,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 비정규직, 우리나라만 비정규직 있죠, 그죠? 자, 미국은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임금도 적게 주면서 34년째 월 5만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음에 그래서 6,133명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불쌍한 우리 인생이죠, 그죠? 자, 코로나19 감염 방역을 위해서요,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자, 그래서 의료 업무 수당이요, 34년째 월 5만원이다. 자,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을 위해서 수당이 크게 적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사보다 수당이 적을까요? 자, 미국에서는 보건간호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페이가 엄청나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자, 그래서 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석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교수는, 자, 일단은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는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 일단은 간호사의 업무 과중과 필요 누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 자는 사람이 67.1%요.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45.1%요. 아까 미국 간호사들은 했던 시간당 $100, $130 주면은 2주에 3천만 원을 법니다.
자, 그런데도 일단은 미국에서는 간호사의 어떤 역량을 믿어주는데 우리는요, 꼴랑 5만원도 안 주는 상황에다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45.1%요. 그래서 다른 직장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이고, 가슴이 처절해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는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서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가 일단요,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요.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치료는 병원이 담당하지만은 확진 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등은 전국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그죠? 자, 좀 처절하게 참 눈물 나서 읽지를 못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특히 공무직료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죠. 계약직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간호사가 노동직이에요. 미국에서는 계약직이 없어요. 정규직으로 무조건 다 일단은 가자마자 취업을 시켜주죠. 그죠? 외국인 간호사로도 이렇게 처우가 틀린데 우리 국내 간호사들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 업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간호사 고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수당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거 이제 일단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죠? 국회 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의사는 뭐 간호사를 축켜 세워놓던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간호사들 우리가 젊은 간호사회가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당조차라도 좀 챙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젊은 간호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갔죠. 그래서 특히 감염병 전담부서 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자, 이때 업무가 가열 증상 중에서 일단은 88.3%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 전담부서, 그 다음에 팀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공무원은 넘쳐나는데 간호사 해일은요, 간호사 공무원은 상당히 비중이 낮죠. 거기다가 아주 직급도 낮습니다. 8급, 9급 가기도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건간호사 회장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고용이나 인력의 적정 배치나 승진기회 확대가 필수하다. 우리한테 달콤한 언어로 우리를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공무원처럼 수당이라도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고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간호사를 무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달라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간호사의 길을 넓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와 싸웠더니 해외에선 급여 인상죠. 미국에서는 시간당 $100에서 130달러 준다 그랬죠. 원래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텝으로 근무한다 그러면 뉴욕에서 보통은 45달러에서 60달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어사인이 4대1이었다가 어사인이 2대1요. 2대1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급여 인상이 6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완전히 껑충 뛰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덕분에 이렇게 가져오죠. 야, 덕분이라는 말만 듣고 일단은 수당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중국은 임금 인상, 미국 뉴욕주는 사망의료진의 위로금 지급, 우리는 말로만 덕분에. 자, 3차 추경 의료진 지원금에도 삭감.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간호협회에서는 다 받았다고 제가 저번에 서울시험센터 유치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의료 지원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미국 간호사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에 다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받지 않았고, 그래서 310으로 해서 깎았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추경이 깎이는 바람에 못 받았다는 거죠.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눈물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서 질병만 생기면 간호사를 갖다가 투입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에 의사들은 거의 뭐 오다만 내죠. 환자들은 보지도 않죠. 그죠? 우리 환자들이 퇴원할 때까지 의사 얼굴도 못 봤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수당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선 의료진들이 정부로부터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의료진을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고 위로금까지 전달하는데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80억 유로 11조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311억에서 120억 삭감하죠. 11조 원이에요. 자, 다음에 조로 나가죠. 단위가 틀려요. 다음에 프랑스 의료 보건 종사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사가 아닌 종사들의 처우가 형편없다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자, 영국에 따르면요, 프랑스 간호사의 초임 월급은 자 1,500유로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공공재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가 작아서 사실은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때 보건장관은요, 의료종사자 150만 명을 기준으로 월 평균 183.6달러.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임금 인상을 했다 그러죠. 자,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유럽이나 한국이나 페이가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올려줘야 될지는 못할 망정 말로만 덕분에죠. 이번에도 의사가 일단은 뭐 지금 투쟁을 하는 대신에 간호사들이 나서서 코로나 환자를 지켰다. 그런데 말로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구체적으로 후배 이상 일선 의료진의 임금 수준은 2배 이상, 중국도 2배 이상 인상했어요. 그죠? 자, 다음에 위생방역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범위를 직급 늘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돈 안 주는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경우는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까지 주고 있고요. 자, 사망 위로금 수혜 대상으로 코로나19 사망한 의료진과 응급요원, 경찰관, 소방관, 공공종사, 교통종사자 재원은 지방 연금계획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호응을, 자, 분위기는 전부 다요, 고생한 모든 우리 의료진에게 감사의 어떤 수당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요. 자, 덕분에 챌린지죠. 자, 나섰지만은 정작 의료인들을 위한 보상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책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난 3일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 예산에는 다른 것을 늘리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은 그래서 120억 원이 포함된 것이 전부다. 아유 참내 가슴 아파서 못 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의료계는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라고 지적한다. 자, 의사 A씨는요, 우리나라 위기에서 국가를 구한 영웅에 대한 정작 위기가 끝나면요, 절대 우대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회의로 눈을 돌려 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간호사는 더 힘들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간호사의 일단은 취업 요청은요 35만 명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모든 간호사과도 다 취업됩니다. NCLEX만 공부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간호사의 어떤 위상을 올리는 것은 한국에서 구걸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올려주면 얼마 올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해외에 눈을 돌리자. 자, 또 다른 의사 B씨도요, 엄지손가락을 하나 치켜 세우면서 덕분에라는 말로 장난치지 말라. 자,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인 수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의사신문에서 올렸죠. 우리 간호사 신문에도 이런 것 좀 올려주세요. 그죠? 저 올려주는데, 하여튼 우리 간호사는 항상요, 정부의 펜을 들어서 참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덕분에 챌린지 하지 말라고 올린 사용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